자, 요거를 언제든지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플랫폼이에요. 네. 플랫폼인데, 5억 년 동안 지구 기후가 온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5억 년 동안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세 등분으로 일단 나누세요. 그래서, 자, 됐어요. 자, 빨리 이제 시대 적습니다. 시대를 적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자만 적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이쪽도 세 개. 자, 이게 무슨 시대냐면, 고생대 캄브리아 약자 C, 캄브리아,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 O, 세 번째, 뭐죠? 실루리안 S, 그 다음에 대본기, 그 다음에 석탄기죠. 석탄기 뭐죠? 카보니페러스, 석탄기 C, 다시 C, 그 다음에 폐렴기 P, 그럼 이게 고생대가 다 끝나요. 그래서 내가 이 여기 고생대가 끝나요. 그 다음에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 그 다음에 주라기, 그 다음에 백아기, 크레타서스, 백아기. 네, 약자로 다 빨리 적으세요. 네, 잘해요.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와갖고, 자, 보세요. 따라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식의 양이 이거하고 비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생대가 거의 지금 보세요. 70% 이상 차지해버렸잖아요. 그 신생대 기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신생대 기후도 뭐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등급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가 대단한 거예요. 이 분류표를 보면서 진짜 입이 딱 벌어지는데, 요까지 나누면 이게 전체 고생된 느낌 그대로 중생대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개는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생대 시대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이 자료가 대단해요. 신생대 시대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지속 연대를 머릿속에 기억해야만 이 그림들이 가능해요. 팔레오세는 대략 1000만 년, 에오세는 2100만 년, 마이오세는 얼마나 됐어요? 1800만 년. 이 기억해야 돼요. 네. 그 다음 올리고스도 대략 1000만 년. 그거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긴 게 에오세예요, 에오세. 근데 팔레오세하고 에오세는 중생대 기후하고 대상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상으로.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적으면, 자, 지금부터 보시죠. 그래서 신생대를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팔레오, PAL, 그 다음에 에오세, 그 다음에 올리고세, 그 다음에 마이오세. 됐죠? 이게 신생대의 가장 큰 덩어리요. 그럼 이게 언제냐 하면, 신생대, 이게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거다. 연도를 적어줄게요. 지금, 연도가, 이게 5억 4천만 년이요. 시작이. 이게 얼마요? 이게. 중생대, 고생대 가르는 게. 2억 5천. 줄줄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럼 신생대로 가르는 게 중생대하고. 6,500원. 여기서 65라고 그냥 적은 거예요. 65. 그러면 마이오세 끝나는 거 언제요? 모르면 꽝. 자, 따라서 모르면 꽝. 끝나는데. 시작은 2,300만 년. 끝나는데 500만 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이오세 끝나는데 500만 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연대하고 시대 구분을 모르고 이거 공부하는 거는 기초 없이 100층 빌딩 짓겠다는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져요. 이거를 그냥 공기도 걸리시면 머릿속에 돌아가면 그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구분이, 느낌이 확 와요.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0만 년이요.
예. 500만 년부터 그만큼 자세하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 구분 진짜 탁월해요.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거 뭐.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어서부터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이어서 가장 핵심 시대는 뭐냐? 지금부터 뭐죠? 플라이오세하고 플레이스토세. 따라서 플라이오세. 플레이스토세. 예. 그거를 이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하면 이걸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이 도표 자체가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어요. 프레임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쪽이 얼마냐면 플라이오세. 이쪽이 뭐냐면 플레이스토세. 이쪽이 바로 마지막 홀로세예요. 됐죠? 이쪽 공부하면서 자꾸 이게 헷갈려요. 초기하면 아예 그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잡다한 책 보지 말고 이 시대 구분을 일주일 내내 그냥 암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게 더 빨라요. 자, 됐어요? 이 홀로세고, 홀로세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10,000년이요. 지금 여기서부터 10,000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위가 지금 여기는 억년 단위고 여기서는 10,000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됐어요. 다 이제 잡았어요. 요거 일단, 자, 있습니다. 홀로세. 자,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됐느냐. 자, 처음에 가장 먼저 여기서는 자, 빨간 걸로 보여주세요. 고생대 빨간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대 빨간 거 어떻게 됐냐면, 예. 자, 이거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어요. 요거도. 너무 재미가 있어. 재밌나요? 그래요? 예, 좋아요. 이 온도가, 자, 이 온도를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 요 0도라는 게 뭐냐면, 1960년에서부터 1990년, 30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 기온을 제로로 두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지금 최근에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이요. 그걸 0으로 봤을 때 2도 높고 14도 높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지구 평균 온도에 14도 높으면 어떻게 해요? 다 떠 죽어요. 뭔 살아,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무슨 말이죠? 근데 고생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온도는 14도 이상부터 시작해요. 캄브리아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그래프 보세요. 캄브리아에서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도 왕창 떨어져요. 오르도비스 때 얼마 떨어지냐면 6도까지 떨어져요. 자, 미리 알았습니다. 6도 정도, 지구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6도 정도쯤 되면 빙하가 생길 수 있어요. 남극에. 그래서 빙하가 일부 생겨요. 오르비도스키에. 예. 오르도비스. 6도까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실로아기 때 올라가요. 물고기 시대 실로아기. 대봉기. 자, 언제까지 올라가면 대봉기는 엄청 더운 때입니다. 그래서 실로아기 때부터 지질학에서 덥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간단해. 이거는 어림짐작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산호초가 나오는 거예요. 산호섬은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산호섬이 나오면 산호는 16도 이상을 못 살아요. 무조건 따라서 아열대. 산호섬이 나타났던 아열대요. 예. 아무리 기온이 떨어져도 16도 이상 떨어지면 산호는 다 멸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산호섬이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아열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온도보다 5, 6도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호가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 실로아기 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럼 실로아기 때로 올라가는 거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야 대봉기 때는 거의 14도까지 다시 올라가요. 지금 온도에 대해서. 우와.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봤잖아. 윈드자나 가서 대봉기 때 4억 2천만 년 전에 석회암지대 바로 산호섬을 본 거예요. 얼마? 200km. 300. 그래서 대봉기 때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그래서 대봉기 때 산호섬이 전 지구적으로 생겨요. 산호초가. 우리는 그 현장에 가봤어요. 대봉기 때.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요. 자, 이게 지구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온도 높았는데 급격하게 이 온도가 떨어져요.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하면 대봉기 때에서 떨어져요. 석탄기 때 이게 영하까지 떨어져요. 전 지구 온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그렇다는 거는 이거
지금의 BS보다 더 떨어져요. 석탄기 때 마이너스 2도까지 떨어져요. 지금을 0도로 했을 때. 그럼 대빙하가 생겨. 근데 이때는 사실 대빙하 전체는 아니고 이때도 남극에 엄청난 빙하가 생겼다고 지금 많은 증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오르도비스기 때 살짝 생기고 석탄기, 요게 언제냐면 석탄기 말기니까 정확히 뭐예요? 펜실베니아기요. 다시 펜실베니아기. 그 이야기했죠. 석탄기는 두 개로 나눈다고 했죠. 미시시피하고 펜실베니아. 이 펜실베니아기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급격하게 올라가요. 폐렴기 때 거의 10도 선을 회복해요. 지금에 대해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시 트라이 살짝 떨어져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 10도보다 높은 거예요. 엄청 뜨거운 세상이요. 트라이아시기는 대륙성 기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주라기 때 조금 떨어지다가 6도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백아기 중기는 엄청 더웠다 그랬죠?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살짝 범퍼했는 요게 바로 고생대하고 중생대 전체 지구 온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죠. 자, 따라서 중요한 지식. 이 중요한 지식이에요. 자, 이제 됐죠? 이렇게. 이게 전체 되는 거예요. 평균 온도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들어왔을 때, 이제 들어왔대. 신생대 들어왔을 때는 정확하게 알아요. 물론 이것도 상당히 정확합니다. 이쪽도 정확하고. 신생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아는데, 신생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가겠습니다. 대략 10도에서 시작해요. 신생대는 이제 그 암기하기 더 수워요. 쫙 올라가다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팔레오세, 에오세 이 경계선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 뭐냐면, 팔레오, 에오세 그 경계 바운더리에서 생겼던 놀라운 사건이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요. 노르웨이 해안에서 엄청난 메탄가스가 분출한 거예요. 전 지구 온도가 거의 한 1000년 5다로 해갖고 거의 한 6, 7도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어서 그냥 피크가 그냥 나와버려요.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정확히 5,500만 년 전에. 그래서 요거는 그다음 이제 올리고세 때 올라갈 때 올리고세 특징이 뭐냐면 계속 올라가요. 이 사건 이후도. 그래서 이걸 뭐냐면 얼리 올리고 클라이메트 맥시멈이라고 그래요. 뒤에 다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데 자 이렇게 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아시아판이 인도판하고 충돌하는 과정이에요. 바로 이거요. 이 사건이요. 자, 이 보세요. 이거 5천만 년이죠? 지금 언제냐 하면 이 사건이 얼마예요? 이거 전부 다 맞춰보면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이게 5,500이요. 자, 그 다음에 올리고세가 언제요? 시작이. 3, 4죠. 3,400이죠. 올리고세 끝나는 게 얼마예요? 2,300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랬던 지도는 언제요? 지금 바로 요때요. 이거 지도 그려놓으면 다 이게 해명이 돼요. 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연필 놓고 요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이 거대한 아시아판을 인도판이 올라가서 이런 사이에 이쪽에 해양판이 아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해양판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해양 껍질은 전부 다 석회암이잖아요. 석회암이 뭐예요? CaCO3잖아요. 잘 빨리 들어오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CaCO3를 염산에 녹이면 뭐가 나오냐 하면 CO2가 나와요. 그걸 떠나갖고 야가 녹으면 야는 전부 다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사실은. 칼슘하고 이산화탄소 결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요 과정을 이해하는 게 지구 전체, 아시아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시아 대륙이 있었고, 자, 여 밑에 해양판이, 자, 인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있는 여 밑에 해양 지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있던 이 해양 지층이, 지각이, 자, 해양지각 먼저 밑으로 섭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껍질은 해양 바닥은 뭐였어요? CaCO3잖아요. 야들이 어디요? 적도 밑이잖아. 엄청나게 많은 이거 코카리스, 그 다음에 포람. 요 코카리스하고 포람은 껍질이 전체 CaCO3요. 다이아톰은 껍질이 SiO2요. 그 다음에 방상충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합니다. 방상충. 이게 펜실베니아계도 출연해요. 펜실베니아계 굉장히 번성해요. 방상충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엄청 중요한 그런 생물들이요. 이 방상충 껍질하고 다이아톰 껍질은 뭐냐 하면 SiO2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성질이 반대입니다. 어쨌든 메인이 탄산칼슘층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따라서 코카리스, 그 다음에 포람. 자, 코카리스 포람이 이때 신생돼 있어요, 없어요?
자, 따랐어요. 암기 안 하면 꽝이다. 네. 다 강의했어요. 생기는 순서까지 지난 시간에 노트 한번 보세요. 뭐냐면, 먼저 코카리스가 먼저 생겨요. 중생될 때, 아마 주라기부터 시작될 거예요. 코카리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유공충이 생기고, 다이아톰이 생겨요. 다이아톰은 민물용하고 주로 초기에는 바닷물에 생겼어요. 그래서 다이아톰이 맨 마지막에 생깁니다. 근데 이게 마이오세 때 민물에도 드디어 다이아톰이 생겼다고 내가 막 감동받아갖고 막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를 막 들어줬는데 기억나요? 무슨 얘기였어요? 얘밖에 기억 안 나지 아마. 뭐 기억나요? 뉴질랜드 갔는데 뉴질랜드 그쪽 지질 전문가가 우리를 안내하면서 막 산골로 막 데리고 가더니 그 호수를 보면서 산골 속에 있는 호수에 저거 다이아톰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순간 박문호 박사가 감동을 받아갖고 아 그래 다이아톰이 민물에서 산다는 그 현장을 왔다. 근데 그 이야기 안 해줬어요? 했지. 민물에도 귀족류가 사는데 언제부터냐 하면 마이오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빨리 합니다. 자 요거 핵심 있게 이해하세요. 여기에 있던 이 탄산 칼슘이 이 바다 밑에 있던 포람 코카리스 껍질로 되어 있던 이 탄산 칼슘이 자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충돌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압력을 받잖아요. 지하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얼마까지 들어가 이게 100km까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어떻게 녹겠죠 이 석회암이. 석회암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석회암 구성인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됐어요? 대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 대기물 이산화탄소가 바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오세 때 이 피크점을 찍어요. 지금보다 온도가 14도 이런 식으로 높은 거예요. 그냥 다 죽어요. 이때 어떻게 에오세 때 남극에 상록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남극에. 됐죠? 그래서 반드시 저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도표가 다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올리고세 때부터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막 떨어져요, 온도가. 이게 이제 뒤에 다시 자세히 그려줘야 돼요. 이게 막 떨어져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8도쯤에서 완전히 걷잡을 없이 살짝 범프하다가 탁 해서 6도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올리고세 때. 그래서 올리고세는 뭐라 하죠? 따라서 빙하의 시작, 남극 빙하의 시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극 빙하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세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리고세 끝 무렵에 다시 올라가요. 올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마이오세 들어오면 드디어 마이오세 온난화 시기를 맞아요. 초기에. 그 다음에 마이오세 끝 무렵에 마이오세 중기에 요걸 뭐라 하냐면 MMCO, 따라서 MMCO 미드 마이오세 클라이메이트 옵티멈이라서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 다음 다시 떨어져요. 떨어져갖고 급격하게 이렇게 다시 떨어져요. 마이오세 끝에. 그래서 에오세 중후기는 엄청 온도가 떨어지고 마이오세 후기에 떨어져요. 자, 그 다음부터 대빙하 시기가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거 이해했어야 돼요. 이만큼 유니크할 때, 요때 지금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400ppm으로 떨어져요. 요게 지금 다시 떨어져요. 요게 450ppm으로 떨어져요.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냐면 2500ppm까지 올라가요. 지금 얼마? 400ppm 기억하셔야 돼요. 수치 모르고는 꽝이에요. 한 따라서요. 숫자 모르고는 꽝이다. 수치 모르면 꽝이다. 아무도 생각 못해요. 수치. 짐작해서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 하면, 자, 주목. 자, 연필 놓고, 자,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연필 놓고. 이렇게 온도가 6, 7도 갑자기 달라지면 반드시 이렇게 유니크하게 떨어지면 반드시 무슨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요 포인트에 바로 드레이크 해협이 오픈되는 거예요. 타스만 해협, 타스만 해협. 드레이크 해협. 드디어 신생대 대빙하 시대의 출발점이 지문처럼 찍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따라서 타스만 해협. 요게 언제 열리나 하면 올리고에서 딱 들어오면 열려요. 그 다음 올리고에서 중에 계속해서 요게 열려버려요. 그럼 남극이 분리되어버려요. 그래서 남극이 분리되면, 자, 남극이 분리되면 요거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자, 요거를 이해해야 요 다음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까지 지금 500만 년 사이의 모든 지구 기후는 지금 이 바로 올리고세 때 일어난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질랜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 하면, 자, 따라서 타스만 해협, 드레이크 해협. 요게 분리되면, 지금 요 분리되면 요렇게 있잖아요.
지금 요 남극을 안 그렸어요. 남극을 여기다 그리면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남극을 나중에 따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요걸 요렇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극을. 지금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쪽에 내가 빨리, 자, 우리 또 장선생님 잘 그리니까, 자, 보세요. 장선생님 먼저 딱 보시고. 나 지우니까네. 그러나 딱 기록이 남습니다. 전문 훈련을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진짜 훈련. 자, 주목. 이게 중요해요. 자, 남극이 이제 확실히 분리되는 걸 가정해서 그랬어요. 분리됐어요. 자, 남극이 분리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말 그대로 남극은 지구의 요 끝이잖아요. 그럼 태양이 안 들어오잖아,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남극 바다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자, 잘 들으세요. 남극 바다는 이 바다에서 이쪽 햇빛을 안 받는 이쪽 바다가, 이 바다가 쿨돼요. 남극 주위 바다가. 자, 쿨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수직으로 내려와요. 예. 수직으로 내려오면 이 수직으로 내려왔던 이 해류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쪽이 태평양이잖아. 이제 알겠죠? 태평양으로 가요. 잘 또 태평양으로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머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걸 따라오세요. 요 금방 이해하죠. 태평양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쭉 적도로 지나가면서 이게 따라서 심청수. 위로 올라가면 표청수가 돼요. 북태평양 표청수가 돼가 뜨거워지잖아. 뜨거워진 물이 리턴해요. 됐죠? 이렇게 리턴하는데 그 다음에 또 요 현상이 동일하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찬물이 또 이렇게 올라가요. 자, 잘 따라서 내가 한 그릇 다시 치워줄게요. 찬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디 가느냐 하면 자, 요 빠뜨렸다. 자,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것이 요것입니다. 요거에 베핏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고 요거에 그린랜드가 요렇게 있어요. 자, 그린랜드가 결정적입니다. 신생대 기후를 이야기하는 데는 그린랜드 요만한 섬이 호주보다 더 중요해요. 한반도 10배밖에 안 되는 이 섬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빨리 합니다. 지금부터. 이 차가운 물이 이거는 그런 순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이 뜨거워진 물이 이거부터 먼저 나일루부터 먼저 해야 돼요. 순서였어요. 나일루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이 적도입니다. 적도 이 위치입니다. 중남미 지나죠. 적도가. 중남미 지나는 이 적도부터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정발을 해요. 정발을 하면 짠물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고염, 높은 수온, 고물이 여기서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국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요. 카리브해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국쯤 오면 이게 북위 40도쯤 됩니다. 알래스카 위치쯤이 돼요. 영국이. 그러면 무지하게 추운데요, 이쪽이. 그러면 이 물 자체가 뜨거운 물이 계속 가기 때문에 영국은 이 뜨거운 물이 찬 공기를 만나서 영국이랑 안개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을 지나갔고 뜨거운 물이 여기로 그린랜드쯤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쯤 와서 싱킹을 해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이 뜨거운 물의 한 갈래는 요까지 레브라드 해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가서 이쯤 위도가 높기 때문에 야들이 곧장 수직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하살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갖고 이쪽 주공류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쪽도 인도양도 이렇게 갔다가 자, 찬물부터 그랬죠. 이 찬물입니다. 태평양도 아까 그랬지만 태평양도 이렇게 갔다가 이쯤 올라가면 뜨거운 물로 밖에 갔고 뜨거운 물이 요 사이로 지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표청수는 뜨거운 표청수가 있어요. 이쪽 바깥쪽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은 이렇게 올라가고 찬물은 이렇게 내려오고. 얼굴 표정들이 자, 됐나요? 다시 이렇게 지금 한 번 더 할 테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남극이 고립되고 나서 전 지구적인 해류에 거대한 순환 사이클이 생겼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이거 다시 지우고 내가 이거다가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신생대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이제 그 정도 이해하셨으면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때. 예. 요때, 바로 올리고세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남극의 드레이크 해협하고 타스만 해협이 오픈되면서부터 전 지구적인 쿨링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왜 올라갔느냐? 이 다시 올라가는 거는 바로 조산운동하고 돼 있어요. 전 지구적인 조산운동이라는데 바로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올라가는 게 가속되고, 그 다음 가장 안데스 산맥하고 티베트 고원이요. 요게. 첫 번째, 그러니까 안데스하고 티베트 고원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콜롬비아 강의 현무암 범람하고 관계 있어요. 이렇게.